이번 시간은 성형경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모델 선생님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숙은 거 하고 여기 이렇게 어깨 우회가 두둑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숙으면 광대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어깨가 숙게 되면 윗배가 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허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옆선에 보면 이쪽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정면으로 보시면 팔자주름이 양쪽에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 팔자주름이 다르다는 것은 코가 정중앙에서 한쪽으로 틀어졌다는 얘기고 척추가 지금 반듯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체크하실 것이 좌우 비대칭이 맞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반듯한지 앞으로 숙었는지를 보는데, 자, 어깨를 한번 뒤로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한 번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많이 펴지는데, 이렇게 어깨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광대가 앞으로 모아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이 가늘어지면서 사각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이중턱이 됐죠? 이 이중턱은 이 가슴선서부터 복부가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이 이중턱이 생기고 목이 굵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형경락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얼굴의 변형은 체형의 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형의 변이는 장부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가 허해도 근육이 많이 처지고 또한 붓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형이 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원래 상태로 보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얼굴 전신이 교정이 되고 얼굴형이 한 번만 해도 많이 작고 예뻐지는데, 이렇게 어깨가 숙거나 코가 펑퍼짐하거나 옆으로 틀어진 거는 성형으로는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사지로는 그것이 훨씬 더 조화롭고 예쁘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지금 잘 보시고요. 자, 강할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 이제 그 귀 앞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교근이다 그래요. 교근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앞에는 저작근이고 뒤에 있는 건 교근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교근이 발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각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근이 발달하면 밉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근을 풀어야 되는데 이쪽이 많이 그 경직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도 상당히 아파요. 압통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보통 경락을 할 때 보면 막 눈물 흘리게 아프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마사지라는 건 얼굴도 그렇고 전신도 그렇고 아프면 아픈 만큼 그 근육이 단축을 하고 경직을 해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효과는 많이 떨어지죠. 항상 릴렉스 된 상태에서 기분이 가장 좋은 그 상태에서 살짝 압통이 올 만큼, 또 너무 가벼우면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냥 가장 적당한 그 테크닉을 맞춰야 돼요. 다음은 이제 볼 쪽인데, 볼 쪽을 이렇게 가볍게 살살 이렇게 좀 훑어줘요.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안에 무언가 이렇게 그 밀감 안에 이렇게 잡으면 알맹이가 터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오돌도돌 터져요. 이건 부종이에요. 이렇게 만져주면 부종이 빠져나가면서 볼살이 탄탄하게 리프팅이 돼요. 근육이 많이 탄탄해지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만져줄 때 부종하고 노폐물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막습니다. 그리고 처진 볼 올라붙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큰 얼굴을 줄이는 건 그래도 뭐 어떤 방법이든지 줄어요. 그런데 볼살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볼살이 만들어져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일회 관리만으로도 참 많이 만들어져요. 그거는 볼살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있는 근육 처짐을 원상태로 보내주면 리프팅이 되고요. 근육이 탄탄하게 힘을 얻으면 볼살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얼굴이 환원이 돼서 예뻐져요. 그러니까 볼살이 없는 분은 볼살이 생기고, 필요 이상의 볼살이 많은 사람은 볼살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은 얼굴이 되고, 어찌 보면 모순 같지만 가능하답니다. 한번 이쪽하고 이쪽을 한번 두 손으로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아니 손가락 하나만 해가지고 이쪽 살짝 손 힘 빼세요. 자, 요렇게 만지고 이쪽도 이렇게 만지고, 요걸 요렇게 만져보라고요. 위로, 이거 이렇게 위로. 딱딱하죠? 네. 이쪽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코 옆에 두툼한 게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 딱딱해. 여기 딱딱해 그냥 이쪽이 다 걸리잖아, 이게. 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바로 느낄 정도로 이게 코 옆이 펑퍼짐한 분들, 대부분 이렇게 코가 이렇게 퍼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테크닉을 이게 없어져요. 그냥 코가 굉장히 날씬하고 오똑해져요. 그리고 이제 성형경락을 하게 되면은 코가 너무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코가 적당하게 작아져요. 그래서 코를 정말로 만든 것처럼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코가 사고로 다쳐서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얼굴 비대칭에 의해서 그 순환에 의해서 틀어졌다든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형되기 더 관리가 쉽긴 하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한 번 하면 눈에 띌 만큼 좋아지시고요. 보통 3회 하면 80% 이상 좋아지세요. 코가 바뜻하게 제자리로 오고 오똑해지고. 그래서 특히 신부님들이 그 촬영하실 때 평균 한 3회만 받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보통 한 5회 정도 받으시면 촬영하는 데 많이 도움되세요. 3회 정도 하면 이제 본인이 느낄 만큼 정말 예뻐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면 만지는 만큼 우리가 얼음을 손으로 녹여서 어떤 조각을 한다는 기분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얼음처럼 만지는 만큼 예뻐져요. 이게. 그래서 코를 오똑하게도 만들고 도톰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코가 옆에 이제 비대칭이 됐다든지 틀어지고 펑퍼짐한 코는 당연히 되는데요. 그 이제 매부리 코라 그래서 코 중간에 이렇게 딱 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도 거의 한 80% 이상 개선이 가능하세요. 자, 코는 뼈인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뼈는 그 이제 쉽게 말해 그 물렁물렁한 뼈죠. 물렁물렁한 뼈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코 모양도 그 연골 위치하고 근육이 담기는 만큼 연골이기 때문에 변형이 사실은 잘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 변형된 근육을 원상태로 보내준다고 하면 코의 모양은 제자리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관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다 수술로 안 내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코가 이렇게 오똑해졌어요. 정말 수술한 것보다 더 많이 오똑해졌고 볼은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리프팅이 됐습니다. 느낌 어떠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뭐라 그럴까 좀 여기 있던 게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가벼워졌어요. 가볍고요. 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아니 편하네요. 편안하고. 보통 이제 10회 정도 하면 문제의 80%, 90% 이상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 성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형을 했다는 거는 이제 지방을 주입했다든지 아니면 보톡스 등등 이런 이물질을 넣은 그런 피부도 많이 좋아지세요. 이제 그런 걸 단 관리 횟수를 좀 더 해야 되겠죠. 10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한 20회 정도 한다고 하면 보통 8, 90%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았는데 전후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꽤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그 모델 선생님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비밀인데요. 5학년이 훨씬 넘으셨대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고와 보이세요. 네, 한 10회 정도 하시면 보통 한 3년, 20번 하면 제가 5년 젊어지십니다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좋아지세요. 예뻐지시는 건 당연하고 이제 건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